자, 13번 지문부터 볼 차례 맞지? 네, 네. 13번 지문 같이 보도록 하자 이제. 고고학 관련된 건데 네. 1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맞지? 네. 3, 4, 5, 6, 7, 8 첫 번째 13번 지문. 그래서 1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A형으로 치러졌었던 그 평가원 문제. 자, 쉬운 지문이야 어려운 지문이야? 되게 쉬운 지문이야 이거,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일문단 보고 화제를 금방 찾을 수 있어. 보니까 그치? 이 문장 보니까 고고학은이라고 시작하잖아. 네. 그치? 고고학은이라고 할 때 그 고고학 그 녀석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버리고. 지나고 봐. 오케이. 고고학에다가 고고학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버리고. 고고학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여러 분야의 이론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거기다가 또 색깔. 여러 분야의 이론. 그리고 화제를 다음 장에다가 써볼게. 화제는 고고학과 관련된 이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고고학을 뒷받침하는 관련 이론들 있잖아. 여러 이론들. 이게 이제 화제야. 그 전체 지문을 보면은 크게는 몇 가지 나왔어. 두 가지로 보기 쉬운데 사실은 더 쪼개서 보면은 세 가지. 조금 더 쪼개서 보면은 세 가지로 보면 돼. 자,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부터 이제 보면은 그치. 이 문단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 문단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 진화로. 그렇지. 진화론에다가 색깔 딱 해고. 진화론이 첫 번째 비교상 되겠지. 진화론. 그 다음에 그 진화론 지나서 진화론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니은의 바로 위로 한 줄만 올라가 봐. 니은의 바로 윗줄. 니은의 바로 윗줄 가면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 보이냐? 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 색깔 딱 해봐. 적응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진화론 같은 경우는 자, 자연 환경에 뭐 한다는 얘기야? 적응한다. 자연에 적응한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색깔 이렇게 써볼 텐데 이게 능동적인 적응이야, 아니면 수동적인 적응이야? 능동적인 적응인 건지는 밑으로 가면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 요거는 이제 바로 놔둘 테니까 두 번째 비교싸움을 한번 볼까 이제? 진화론 이어서 두 번째 내려가면은 쭉 더 한참 내려가야 돼. 3문단 지나서 문단보도 다 붙인 거 맞니? 네. 오케이. 그래서 4문단 내려가면은 4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지? 네. 3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자, 생태학적 이론 보이지? 생태학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색깔을 볼게. 생태학적 이론에서 보면은 얘는 자연이 중요해, 인간이 중요해. 보니까 인간이 아까는 적응을 했잖아. 네. 자연에 적응했는데 이제는 인간이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능동적 선택하고 그다음에 수동적 선택 가운데 뭔지 한번 찾아봐. 다시 앞으로 가봐. 능동적 선택에서 수동적 선택에서 아까 우리 자 거기 색깔 한 부분 바로 같은 줄에 바로 앞에 보면 있어. 생태학적 이론 바로 앞에. 능동적. 그렇지. 능동적 나왔잖아. 그렇지. 얘는 능동적인 선택이야. 능동적인 선택. 그럼 여기는 뭐겠냐? 그렇지. 얘는 수동적인 적응에 불과했던 거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주 결정적인 환경에 우리가 가서 그냥 끼어 들어가는 거랑 내가 선택해서 여기 혹은 저기 고르는 거랑 다른 거잖아. 그래서 능동적인 선택, 수동적인 적응 이렇게 차이점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이렇게 차이점을 나누는 게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둘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불렀더라? 이 줄을 묶어서 같은 부류로 묶어놨잖아. 앞장으로 다시 돌아가. 네. 5문단에서 얘네들은 진화고. 그렇지. 진화론적 둘 다 진화론적 관점이긴 한데 큰 틀에서 보면은 근데 5문단 첫 줄 봐봐. 네. 기능과 맥락 가운데 뭘 중시하는 거야? 맥락이. 기능과 맥락 가운데. 자, 맞아. 진화 고고학과는 달리 유물의 의미를 해석할 때 기능적 요인보다는 맥락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게 새로운 관점이야. 네. 그게 다시 말하면 기능적 요인을 중시하는 게 앞으로 오케이. 얘네들은 기능을 중시하는 거였어. 기능.
그래서 비교상 세 번째. 자, 또 형광펜으로 색깔을 해볼 거야. 오문단 네 번째 줄. 오문단 네 번째 줄 내려가면은 무슨 요인이라고 나왔지? 그렇지. 사회 문화적 요인. 사회 문화라고 하면 사회 문화. 사회 문화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그 얘는 여기 있는 이 기능하고는 다르게 차이점이 뭐냐? 그럼 기능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 맥락에다가 또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까? 오문단 두 번째 줄. 오문단 두 번째 줄에 맥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맥락. 앞에 있는 두 개는 뭐가 중요해? 기능이 중요한 거야. 여기는 맥락이 중요하고. 맥락. 민철아, 맥락이 무슨 말이야? 그렇지. 연결, 흐름, 상황, 조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무엇의 상황이나 조건을 말하는 거냐면 누가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른 그런 맥락. 사회 환경, 문화적 환경 이런 얘기야. 맥락은 환경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자연 환경이야, 사회 환경이야, 사회적 환경 또는 문화적 환경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는 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이걸 뭐라고 하더라? 반도라고 하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다라고 하는 지형적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근데 그거는 자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얘는 그냥 지리적인 맥락, 그렇지 지형적인, 자연적인 어떤 환경이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오문단을 다시 들어가봐. 오문단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세 번째 줄에 봐봐. 오문단 세 번째 줄에 예를 들면 어떤 걸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사회적 위치, 그렇지 사회적 위치.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이런 차이가 이제 있다는 얘기지.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니? 두 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기호. 그렇지, 기호가 무슨 말이야? 기호가. 식품 기호. 그렇지, 식품 기호할 때 기호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그렇지. 문제 풀 때 이제 문제 풀 때 기호랑 비슷한 말이 문제 풀 때 뭐 나왔지? 선호라는 말이 나왔거든. 이제 문제 풀 때.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지? 차이점들이 이제 이렇게 나뉘는 거였다. 정리 다 됐고, 추가 정보 있나 한번 봐보면은, 마지막 문단에 6문단 가면은, 자, 다양한 해석이 제시가 되는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에 이제 나왔지. 그래서, 추가 정보는 간단하게, 추가 정보는 여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그러면 이번 지문은 15학년도 6월 A형 문제는 지문 정리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지문 읽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어디를 봤어야 되는 거냐면 일단 둘 사이의 차이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앞에 두 개와 나머지 하나의 차이점. 요거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 특히 요거 여기 나와 있는 이 기호라는 단어 있지? 요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야. 문제풀이 할 때. 그 보면은 38번 가면은 정답이면 3번이냐 물어보면은 38번에 3번 선지 보면은 기술이 발달하는데 발굴되는 유물의 양이 늘어난다. 이거는 지문 속에 나왔냐 안 나왔냐? 안 나왔지. 다만 이제 뭐 해석이 그렇지 다양해지는 거지. 해석이 유물의 양이 아니라 해석이. 39번 보면은 자 4번 선지는 뭐가 틀린 거라고 봐야 돼? 그 자연환경이 아니라 그렇지. 인간이 선택하거나 사회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39번. 39번에 4번. 39번에 4번 보면은 당시 자연 환경을 추측하여 알아냈어. 뭘? 음식의 종류. 그럼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뭐야? 전부. 그렇지. 음식의 종류를 예를 들면은 떡을 만들어 먹었는지 아니면 전을 부쳐 먹었는지 그것까지는 알아낼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종류까지는 알아낼 수 없어요. 다만 뭐만 나왔지? 전분의 함량 정도만 나왔지. 전분이 얼마나 들었냐, 가루를 얼마나 썼느냐, 많이 썼냐, 적게 썼냐 이런 정도. 그 식자재라고 하는 것에 그 음식 만드는 재료의 특징 정도만 나왔지 종류까지 알아볼 수 없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은 그렇게 됐고요. 40번 가면은 40번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그걸 찾는 거였어. 아까 미리 얘기했지. 5번 선지 있지. 네. 그 지문 읽을 때 차이점에 주목하면은 문제 풀이할 때 헷갈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40번 문제 5번 선지 가면은 집단 간의 활발한 교류 보이지.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선호 옳지. 선호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기호. 기호가 떠올라야 돼. 자, 기호가 떠올랐어. 당연히 무슨 관점이야? 사회문화적 관점이다. 이렇게 문제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40번 디귿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살펴보는 이론의 결론 부분이잖아. 그치? 디귿이라고 하는 게 그치? 이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관점이라는 거를 이 단어 보고 찾을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선호라는 단어.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 5번 선지에 집단 간의 활발한 교류에다가 생각을 딱 해봐. 집단 간의 활발한 교류. 자, 집단 간의 활발한 교류에다가 생각을 딱 해보고, 그러면 얘는 지문 속에 어떤 단어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집단 간의 활발한 교류. 그 4세기경에 토기 두께가 그러니까 집단 간의 활발한 교류를 했다는 거는 네. 자연과의 관계야 아니면 집단, 사회와 사회의 관계야? 그렇지. 그러니까 잘했어. 이 집단 간의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까 봤던 거 뭐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 간에 활발하게 보였다고 교류를 했다고. 이 말은 그런 맥락, 그런 환경에 있었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사회 문화적 거기다 써놔야 돼.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 거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 이 말이야. 뭐 활발하게 교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활발하게 교류한 그런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었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이걸로는 설명이 돼야 안 돼. 단순히 뭐 인간이 선택을 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유식을 먹이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했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어떤 자연적인 환경에 적응한 것도 아니야. 다만 어떤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 사회와 사회의 만남이 활발했다 그런 얘기니까 알겠지? 자, 41번은 빨간펜 한번 들어볼래? 41번은 빨간펜 들고 A, B, C, D, E 하고 이제 바꿔쓰기 문제인데 A로 한번 가볼까? 증가한다 앞쪽에 있는 문장 성분 있지? 네. 이렇게 밑줄을 긋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푼다 그랬지? 넣어봐요. 넣어보긴 넣어보는데 앞이나 뒤에 있는 단어하고 연결을 해서 읽어봐야 돼. 네.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건 뭐 어디다가 동그라미 해볼래? A 증가한다 그 문장 안에서 다른 종류. 전분 함량 동그라미 딱 해봐. 전분 함량. 그리고 이제 읽어보는 거야. A 1번 선지에 들어있는 단어하고 연결해서 읽어봐. 뭘? 전분 함량은 늘어난다. 자연스럽지?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B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좋을까? 변화? 그렇지. 어디에 일단 두께의 변화에다가 동그라미 해봐. 두께의 변화를 네. 2번 선지 일으킨다. 말대 안 돼. 되지? C로 가면은 C도 단축된 앞에 있는 어디? 수유기가 동그라미 수유기가. 그러면 이제 또 연결해서 읽어봐. 3번 선지 수유기가 짧아진다. 자연스럽지? 네. 이제 5번으로 가볼게. 5번 E야 E, D 다음에 E 집착한다. 어디? 특정한 이론의 동그라미. 그럼 특정한 이론에 얽매이는 자연스럽지?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인 거야. 이해되지? 그 D 같은 경우는 축적되고 그랬는데 주어 찾아봐. 자료가 유물 자료가 동그라미. 유물 자료가 나타난다라는 거랑 유물 자료가 축적된다는 거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다르지. 나타난다하고 축적된다의 차이를 이제 알아보려면은 레드벨벳 같은 경우에 노래가 신곡이 발표가 됐다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간에 발표한 노래들이 축적이 됐다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그 신곡 발표 개념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게 몇 집, 1집, 2집, 3집, 4집, 5집까지 발표됐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치? 자, 다음 장 이제 넘겨서 14번 질문 가고 14번 질문. 자, 14번 질문. 이제 이거 과학기술 질문 몇 개 질문이야? 총 다 해서? 24개 질문. 자, 이거 끝나면 이제 뭐 하기로 했더라?
경제지문 하기로 했거든. 경제지문까지 이제 마치면은 주요 그 제재별로는 다 정리가 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6편 끝나고의 문제야 이제. 6편 끝난 직후까지는 경제지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경제지문 끝나고 나서는 이제 키워드별로 지금까지는 제재별로 뭉뚱그려서 정리했잖아. 과학 기술 전체, 경제 전체 이런 식이잖아. 근데 이제 9평까지 그 6평, 9평 사이에는 다시 제재 안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키워드가 있잖아. 그 약간 그 기회비용. 뭐 이를테면 그런 거. 경제에서 잘 나오는 키워드가 뭐가 있냐 그러면 뭐 환율, 이자율. 그렇지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 거거든. 무슨 말이겠지?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14번 지금 봐봐. 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인데 A형 문제였어요. 자, 1문단 보면은 이거 아주 간단한 지문인데 첫 번째 문단에서 취기제. 그치 취기제 오케이 그 작은 따옴표 돼 있지. 네 번째 줄에 취기제의 제자가 취기제. 자, 화제는 구체적으로 보면 취기제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기제. 취기제를 화제로 보시는데 뭐 요거를 같은 문장 안에서 자, 냄새가 난다고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냄새 탐지 있지. 냄새 탐지와 관련된 화제. 탐지가 무슨 말이야? 발견한다, 찾아낸다, 이해한다 이런 얘기잖아. 탐지한다, 냄새를 탐지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비교사 찾아볼게요. 자, 본인들이 찾은 거 한번 얘기해볼까? 첫 번째. 그치, 이 문단 넘어가고 그 사실은 어디서부터 이제 단서를 얻어야 되냐면은 기억이지 기억. 기억으로 가봐. 자, 형광펜 들고 기억에서 냄새의 유무를 탐지할 수 있어도 할 때 유무에다가 색깔을 유무. 그 다음에 기억의 두 번째 줄 가면은 또 뭐라고 나왔어? 뭘 인식? 정체 색깔. 정체를 딱 색깔. 그럼 이제 이 문장을 딱 읽고 난 다음에 비교성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취기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냄새가 난다 나지 않는다 요거 찾는 기준 혹은 방법 혹은 뭐 조건 그리고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냄새냐 정체를 알아내는 것 이렇게 이제 둘로 비교성을 잡는 게 문항해진다는 거를 뭘 보고 할 수 있어? 기억을 보고 할 수 있는 거야. 기억을 보고 그럼 이제 거꾸로 다시 돌아갈 거야. 처음에 이제 읽을 때 그러니까 유무와 관련된 거는 다시 취기제의 농도하고 그 다음에 먼저 지적된 개념이 뭐였더라? 탐지 역치라는 개념이 있었지. 그치? 탐지 역치. 자, 그래서 지문 3문단으로 가가지고 3문단에서 세 번째 줄 3문단의 세 번째 줄 냄새를 탐지할 수 있는 최저 농도를 뭐라고 한다고? 탐지 역치라고 했었지. 그러면 이제 최저야 최대야? 최저 농도야. 그러니까 얘만 넘으면 맞출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탐지 역치하고 취기제의 농도가 일치하면 냄새가 날까 안 날까? 안 나요. 냄새가 안 나. 일단 일치하면 냄새 나는데 탐지는 여기 탐지 역치에 도달했다는 얘기야. 그럼 탐지할 수 있지. 도달했으니까 같다는 얘기, 도달했다는 얘기야. 그럼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취기제의 농도가 탐지 역치보다 높아, 커, 더 짙어. 그러면 냄새가 나 안 나? 확실히 당연히 확실히 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자 4문단에서 그 기억 밑줄 끝나는 그 문장 다음 문장이잖아. 취기제의 정체를 인식하려면부터 색깔해볼게. 취기제의 정체를 인식하려면 취기제의 농도가 탐지 역치보다 몇 배? 3배가량은 높아야 된다. 자, 색깔 따라요. 취기제의 농도가 탐지 역치 최저 농도야? 최저 농도야? 최저 농도. 최저 농도하고 비교했을 때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되는데 얘가 몇 배만큼 높아야 돼? 그렇지. 3배 이상은 높아야 정체를 이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각 문단에서 이제 사례를 들고 있는 거야. 사례를.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이건 지금 1번 상황이야 2번 상황이야? 이게 무슨 냄새지? 냄새가 난다는 거잖아. 네. 1번 상황이지. 아, 야, 작작 좀 먹어. 이렇게 말할 때는 정체를 알게 되는 거지. 응?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문단 가보면은 문제풀이 할 때 다시 돌아올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6문단으로 가볼게. 마지막 문단에서 추가 정보가 뭐가 나왔나 했더니, 그 5문단에서는 훈련을 시키는데, 자꾸 틀리는 상황을 정정해주고 고쳐준 다음에 그 냄새 정체를 맞히는 능력이 되게 향상됐다라는 결과가 나와. 근데 추가 정보에서 하는 얘기는 사람의 그 냄새 맡는 능력은 셰퍼트처럼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거야, 뭔가 정확하게. 없어요. 훈련시키기는 어렵다. 이유는 뭐야? 봤더니 그 능력이 왜 특정한 냄새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냐? 왜? 명령치기를 그렇지. 세 번째 줄. 6문단 세 번째 줄에 명명체계. 자, 색깔 딱 해봐. 명명체계. 명명체계가 무슨 말이야? 그 특정한 냄새와 그것에 해당하는 이름을 그럼 명명하다가 무슨 말이지? 명명하다? 이름을 쓰는. 그렇지.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부른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명명체계가 이름을 짓는 체계가 완전 불완전? 불완전. 명명체계 불완전. 자, 또 하나는 그 뒤에 또 보시면은 6문단의 같은 문장 끝에 보면은 자,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름을 연결하는 능력. 그렇지. 그 냄새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이름이 뭐더라 이런 느낌인 거야. 이게 이 정체는 알겠는데 맞다 그 냄새인데 그 이름이 뭐지 이런 거야. 네. 그래서 자, 이름하고 그 정체를 뭐하는 능력? 연결하는 능력이 자 충분히 부족하다. 두 가지가 이제 추가 정보로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확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뭐하는 능력? 냄새를 탐지하는 능력. 이렇게. 동물이 더 이 탐지 능력이 좋아? 사람이 더 좋아? 동물이 당연히 더 좋지. 자, 뒷장 이제 넘겨가지고 세 번째 질문 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문제 나왔었네. 그냥 넘어가고 있어. 문제. 그 42번은 그냥 껌이지? 네. 그치? 답이 딱 보이잖아. 네. 그치? 그 메탄올하고 비교한 거는 3문단 마지막 문장이 나와 있지. 네. 3문단 마지막 문장 보면은 거꾸로라는 걸 알고 있지. 그치? 거꾸로. 43번 가볼게, 그러면.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43번에 3번 선지 보면은 취기제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능력이 향상되면은 그 취기제의 탐지 역치를 낮출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 자, 색깔을 볼게. 그 취기제의 탐지 역치. 그 취기제의 탐지 역치. 43번에 3번 선지. 취기제의 탐지 역치. 야, 질문해볼게. 우리가 전에 보면은 그 논리적 범주 표현 가지고 나눠준 거 있었잖아, 그치? 네.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선지야. 예를 들면은 취기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야 아니면 사람이 탐지할 대상이야. 대상이. 취기제는 대상이야, 대상. 그러면 대상인데 그게 이제 뭐 덩이 될 수도 있고, 향긋한 딸기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 대상이 냄새를 맡는 사람을 주체의 대상 가운데 주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렇지? 주체와 대상 가운데 취기제는 뭐야? 당연히 대상이지, 대상. 대상이에요. 그럼 다시 주관, 객관 가운데 대상은 주관이 객관이야. 객관, 대상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지? 주체는 객관이야, 주관이야? 당연히 주관이죠, 주관. 그러니까 여기 선지에 나온 대로 하면은 취기제의 탐지 역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낮출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면 대상의 이 탐지 역치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건데, 응? 그러면 주체가 높아지는 거랑 대상이 낮아지는 거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이 더 잘 맞는다는 거랑 그 대상 자체가 변화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지. 그 대상의 수치는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인간이 어떤 A라는 인간은 금방 그것을 캐치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인간은 그렇지 못한 인간이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건
대상의 객관적 수치와 관련된 거지 주체의 어떤 능력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야. 탐지역치가 늘고 줄고 하는 거는. 자, 44번 가볼게요. 44번 문제는 자, 정답 몇 번? 2번. 그렇지, 2번. 그럼 비교해볼게. 탐지역치가 왼쪽에 있고 탐지역치는 탐치라고 줄여볼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취기지의 능은 취농이라고 바꿔볼게. 네. 그러면 2번이 답인 이유는 뭐지? 얘가 지금 10이고 네. 그 다음에 얘가 몇이라고 나왔어? 15라고 나왔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는 건 뭐지? 냄새가 있다 없다? 있다. 있긴 있는데 정체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지. 정체는 모르지만 하여튼 있다는 건 알아챌 수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탐지역치보다 취기지의 농도가 커야 돼, 작아야 돼? 너무 커야 돼. 그렇지. 취기지의 농도가 탐지역치보다 크긴 커야 되지. 네. 그러면은 근데 정체는 알 수 없으니까 3배보다 더 이상 그 이하? 아래. 그 이 아래가 되겠지. 미만이 되는 거, 미만이. 네. 3배 미만이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15야. 그럼 얘가 얘보다 더 크지. 네. 그러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있는 거야. 유무 가운데서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 네. 근데 정체는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왜? 이 녀석의 3배가 그쪽. 얼마지? 30인데 30보다는 커 작아. 작기 때문에 이 3배보다는 작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정체는 알아 몰라? 모르지, 몰라. 그래서 유무는 알 수 있지만 정체는 알 수 없는 그 상황이다. 이걸 찾던 거지? 네. 그럼 4번, 3번하고 5번은 같은 이유로 틀린 건데 3번, 5번은 왜 답이 안 돼? 알 수 있어요. 그치? 탐지역치가 10인데 35다. 그러면 3배를 넘어 안 넘어? 넘어버리잖아. 5번 선지도 탐지역치가 20인데 85라고 취기지의 농도가 나왔으니까 3배 이상이 돼버린 거잖아. 그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이유였고요. 다음 터 넘겨.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이 시간 요거까지만 보고 쉬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질문은 1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자, 백열전구라고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비교성 찾기가 좀 애매하지 않니? 앞쪽에 있는 걸 삼아야 되나? 뒤쪽에 있는 걸 삼아야 되나?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저 20하고 3극하고 2극 찾았는데. 2극하고 3극? 네. 오케이, 또. 그리고 게르마늄 부속 첨가했다고. 그런 거? 애년 반도체하고. 오케이. 자, 얘를 한번 써볼게요. 빨간 펜으로 말이야. 15번 나와 있는 거기에다가 지문번호에다가 써볼게요. 빨간 펜 들어. 그러다가 19 대수능 인문 이렇게 써볼게. 19대 인문이라고 써봐. 19대 인문. 19대 2. 그렇게 써봐. 15번 지문하고 있고 1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얘가 되게 비슷해요. 언제적 지문이랑. 19년. 그렇지. 19대 수능의 인문 지문하고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얘가 그 비교상이 아주 저 맨 뒤에 처박혀 있는 녀석으로 봐야 돼. 그 앞에 있는 2극 진공관하고 3극 진공관은 사실 전제였던 거야. 실제로 전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폭풍.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네. 진짜 하려는 얘기는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네. 근데 그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게 N형이 있고 P형 반도체가 있었는데 걔를 결합시키는 게 반도체 소자잖아. 그러니까 N형하고 P형 반도체를 결합하는 방식이 이제 화제가 되는 거지. 끝에 가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보통 일문단에서 던져주고 가는 건데 이건 정말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문이라고 봐야 돼. 그리고 왜 내가 19대 수능 인문 지문이라고 했냐면은 이 비교사항이 어디 있어?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작년 대수능이 어땠어? 가능세계의 특징 해가지고 맨 뒤에 4개가 맨 마지막 문제에 나왔었잖아. 거짓말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자, 그래서 19대 수능의 인문 지문 이 비교쌍이라고 하는 녀석이 뒤쪽에 위치해 있는 기형적 구조, 그 기형적 구조를 닮았다 이 말이야. 또라이다 이 말이야, 구조 자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화제는 반도체 소자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화제는 반도체 소자. 마지막 문단 가면 아주 명확하죠. 반도체 소자가 뭐지 했더니 반도체 하나와 다른 반도체 하나가 결합하는 방식, 그런 결과. 두 번째, 비교상 마지막 문단 가볼게. 그러니까 이제 1문단서부터 전제를 쫙쫙 깔아주는 거지. 네. 맨 처음에 나왔던 개념이 뭐였어? 2극 진공관, 3극 진공관. 차이는 뭐였냐면 2극 진공관은
무슨 기능을 하는 녀석이었어? 전압을 그러니까 플러스 양의 그 전압을 걸어주면은 그 전압을 걸어주는 게 음의 방향으로 흘러. 근데 거꾸로의 방향은 흘러 안 흘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지 않는. 그렇지. 그 기능을 뭐라고 그러죠?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삼극 진공관은 뭐라고 나왔지? 무슨 기능? 그리드를 그렇지. 그리드라고 하는 전극을 추가한 결과 어떤 기능이 나와? 그 전압을 변화시켜 조금만 건드려서 조금만 전압을 줘도 큰 전류가 흐르게 되잖아. 증폭 기능. 그렇지. 증폭 기능이지. 그걸 이제 깔아준 다음에 가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비교상 1번하고 2번을 나누면은 자, NP 반도체야, PN 반도체야. 첫 번째 찾아봐. 4문단 내려가 볼게. 4문단. 무슨 접합소자? 그렇지. PN 접합소자. PN 접합소자. 반도체 소자를 결합한, 접합한 소자, PN 결합형이야. 응. 자, 다시. 그럼 2번 가볼게. 형광펜으로도 찾아볼까요? 4문단 첫 줄에 요거 있었고, 그 4문단에 다섯 번째 줄로 내려가면은 자, 명칭 나와 있어. NP. 그렇지. PNP 또는 그 NPN 접합소자. 근데 이거를 한 단어로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했더라? 트랜지스터. 그렇지. 트랜지스터라고 해. 트랜지스터라고 했지. 요게 이제 비교상 2 돼야 되는 거야. 차이점은 뭘까요? 아까 우리 1문단에 전제했었던 거야. 네. 그렇지. 기능을 기준으로 한번 가볼까? 기능을 기준으로? 기능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 어떤 기능? 얘가 뭘 대체하는 기능이야? 차단. 앞서 있었던 진공관 기능을 대체하는 건데 2급 진공관을 대체하는 건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지, 1번. 네. 무슨 기능? 그 한쪽으로 가고. 그렇지. 그걸 뭐라고 그래? 정방향으로. 우리가 정주행이라는 말의 반대가 뭐야? 역주행. 그 가요 차트 중에 보면 역주행하는 거 있잖아. 그게 이거야. 역주행, 정주행 할 때. 그치? 알겠지? 너희들 성적은 역주행 해야겠니? 정주행 해야겠니? 정주행이요. 역주행이면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역주행하면 안 돼. 과거로 가면 안 된다고. 아니 내 말은 지금 오르고 있는 상승세를 타고 가라 이런 뜻이. 알겠지? 과거로 가면 안 돼. 알겠지? 여러분 성적 지금 정주행이야, 역주행이야? 정주행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아니 이게 무슨 뭐 중딩, 초딩 막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류 기능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대체하는 PN 접합소자였어. 얘는 뭐야 그러면? 증폭이요. 증폭. 자, 3급, 2급 가운데서 3급 진공관을 대체하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진공관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지. 크기는 커져 나가죠? 소형화, 작아지고. 그치? 무게는 그러면은 커지긴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지 당연히. 진공관이 있던 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다시 앞으로 돌아와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 있잖아. 지금 칠판에 써놓은 것들을 보면은 P가 있고 N이 있고 그 다음에 P, N, P 뭐 이런 식으로 N과 P가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거 한번 찾아가지고 그 여백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 문단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 그림 딱 보면서 이 문단 왼쪽. 자, 먼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가면서 뭐가 먼저 나와 있지? N형 반도체. 맞니? 자, N형 반도체. 자, N형 반도체의 특징은 뭐냐 했더니 지금 불순물을 섞어주는 거야? 순수한 물질이야? 불순물을 섞어주는 거지. 어디에다가? 규소에다가 섞어주는 거야. 지금 뭘 섞었지? 계름을. 그렇지. 그러니까 규소에다가 뭘 섞었어? 그 실험 봐봐. 그 뒤로 봐봐. 계름을. 그 불순물이 뭐야? 계름을. 비소. 이 문단 마지막 문장으로 내려가. 소량 첨가. 그렇지. 뭘 첨가했어? 규소요. 비소. 규소를. 규소의 비소를 첨가한 거야. 비소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보니까 그 그림 봐봐. 최외곽 전자라는 표현이 나왔어. 네. 얘는 결합과 관련된 거야? 분리와 관련된 거야? 결합과 관련된 거야.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것은 딴 원자와의 결합의 임무를 띠고 있는 녀석이야. 네. 알겠지? 그러면 네가 생각해봐. 잘 결합하려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아니면 최외곽 전자가 각 원자마다 숫자가 달라야 돼?
같아요. 같으면 잘 맞아 떨어질 거 아니야.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결합을 잘 하느냐가 아니라 전류가 잘 흐르느냐를 쟁점으로 놓고 봐야 돼. 알겠지? 네. 어차피 우리가 트랜지스터 따위 진공광을 왜 개발했어? 전류를 흐르게 해서 음악을 듣거나 전류를 흐르게 해서 라디오를 들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치? 맞지? 전류가 흘러야 돼. 알겠지?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은 아구가 딱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지금 보면 안 맞아야 돼. 그래야 4대4로 매칭이 됐을 때 꼼짝달싹 못해서 네. 전류가 흐르지 못하지만 고정돼 있지만 3대4로 만나서 소리가 노는 놈 하나가 남게 됐을 때 노는 놈 하나가 남게 됐을 때 이놈이 달아나고 돌아다니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네. 알겠지? 야 미팅 나갔는데 4명 나갔어. 근데 최외곽 전자 기능으로 하는 녀석들이 4명, 3명이었던 거야. 예를 들면은 매력이 없는 한 명이 폭탄이 들어간 거지. 폭탄 얘는 뭐야? 없는 애나 마찬가지지. 네. 최외곽 전자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3대3은 만났어.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네요. 그렇지. 나머지 한 명은 런. 그래서 걔가 자 N형은 자 규소가 최외곽 전자 몇 개? 4개. 그렇지. B소는 몇 개? 5개. 5개 맞지? 그럼 여기서 뭐가 하나 남아? 전자 4개, 전자 5개가 만났는데 한 개 남죠. 그렇지. 한 개가 남잖아. 그래서 한 개 남는 이 전자 얘가 빨빨거리고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야. 맞니? 그래서 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됐지? 얘를 뭐라고 부르지? 인연이. 그렇지. 남는 전자다 그래서 잉여 전자. 남는 전자, 잉여 전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문단으로 내려가면 짧게 나와 있지. 네. 이제는 자 P소가 몇 개? P소의 최애가 P소를 섞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뭘 섞었어? 야 B소, 붕소 첫 글자 놀이를 해보면 둘 다 어떻게 되니? 비읍시옷, 비읍시옷이다, 그렇지? 어쩜 이렇게? B소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붕소, 붕소, 비읍시옷. 자 근데 얘가 붕소 같은 경우는 최애가 몇 개? 세 개. 그럼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돼? 처음 자 규소가 기준이야, 불순물이 기준이야. 규소. 그렇지. 규소가 기준이긴 한데 그렇죠. 이 명칭을 붙일 때는 불순물이 기준이야, 알겠지? 네. 불순물 기준으로 하나가 남는 거였고, 그렇죠. 네. 그치? 자 불순물 기준으로 하나가 적죠. 부족한 거야. 네. 그 부족한다, 빵꾸가 났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구멍 공자를 여기다 쓴 건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치? 부족하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개만 있고 나머지 하는 빈자리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아닌 거라는 거죠.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뭐야? 플러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어? 전공이라고 불러. 전공. 자, 왜 전공이라고 불렀을까요? 공자가 무슨 공자일까? 이 공자가 구멍공자야. 구멍공자. 구멍공자야. 구멍공자. 알겠지? 구멍공자야. 알겠지? 그래서 이 전공이란 말을 쓴 거야. 전공법을 구사하다. 공격하는 공자가 아니야. 알겠지? 둘 다 어쨌든 전류가 흘러오잖아.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게 잉여전자하고 전공이 생겨난 결과 전자가 흐르는 녀석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접합소자 형태로 결합을 시키는 거였어. 자, 추가 질문 하나. 우리가 아까 정리할 때 그 가운데 끼어드는 N 있고 가운데 끼어드는 P가 있었는데 두 번째 접합소자 같은 경우에 N애들을 우리 진공관 개념으로 말하면 삼각진공관에서 뭐라고 했더라? 그렇지. 그리드 역할을 하는 녀석이야. 증폭기는. 여기까지 보고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5번 같은 경우는 PNP 접합소자는 그리드를 사용하는 거야? 대체하는 거야? 대체하는 거지, 대체. 큰 틀에서 딱 기억이 나야 돼, 이건. 기억으로 풀어야 돼. 46번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 알 수 있어. 그치? 가, 나 그림을 이제 비교하는 건데, 가는 N형이야, P형이야? 가는? N형이고, 나는? P형이야, 그치? 그러면 4번 선지에서 가나, 가는 뭐로 바꿀 수 있어? NP, N이지, 그치? NP, N이야. 그리드 기능은 N이야, P야? NP, N이니까 그리드와 같은 기능을 하는 녀석은 가운데 있는 P가 되겠지. 증폭 분불합이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 거고 5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가와 나를 접합하다 그랬어. 그렇지. 가와 나를 결합하면은
자, 무슨 결합형이 되는 거야? N과 P가 되는 건데, 4문단 2문장 가봐. 4문단 2문장 가면은, 네. 자, 뭐라고 나왔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네. 흐르게 돼 있죠. 그쵸. 흐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흐르다가 돼야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7번은 4번 선지 보면은 4문단 5문장 기준으로, 4문단 5문장 기준으로 네. 내구성을 위해 보청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무슨 소자? 반도체 소자라고 했으니까 진공관을 대체하는 거라서 더 이상 진공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합시다. 네.